도내 한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서장은 업무 조언을 해준 것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사육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격성 여부를 평가해 통과한 맹견들만 키울 수 있게 한 건데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영동 감 재배 농가가 울상입니다. 품질 좋은 감 생산이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경매에서도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충북 선수단이 연일 승전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대 소프트 테니스 선수단이 대회 9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맹견들에 의한 개물림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사육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상황을 설정해 놓고 공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맹견들만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핏불테리어와 견주가 함께 맹견 기질평가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평가장에는 유모차, 아이 울음소리, 다른 반려견 등 맹견이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설정돼 있습니다. 만약 맹견이 유모차나 다른 반려견의 공격성을 드러내면 탈락입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은 5가지. 이들 품종에게는 이와 같이 낯선 사람이나 개에 대해 공격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돌발 상황이나 소리 자극에도 차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두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데 최종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가 안락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가 쉽게 결정된다고 하지는 않는데 그 안락사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주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맨날 얘 끌어안고 미안하다 막 이러고. 정부는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대책인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맹견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충북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대상인 65마리를 제외하고는 실제 얼마나 맹견을 키우고 있는지 맹견의 유전자가 섞인 반려견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평가를 한 번 받는 데 필요한 비용 25만 원에 의무인 중성화 수술까지 포함하면 견주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항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 마주친 맹견이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전문 훈련업체의 사전 교육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로 평가 시한이 다가오지만 충북은 지금까지 9마리만 응시했습니다. 기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료를 최대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맹견 기질평가 도입으로 대형 유기견의 입양이 위축되고 안락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내 한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장은 업무 조언을 해준 것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경찰 경력 30년인 A경감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주에서 열린 농민 집회 현장에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상여가 등장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집회를 관리하던 A경감은 이미 반입이 된 만큼 영상 촬영 등 체증 과정을 거쳐 나중에 주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서장에게도 그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며 보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욕설과 폭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네가 그렇지. 아이고 네가 그렇지. 찌찌찌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모욕감을 주셨고요. 그때도 내 옆에 같은 젊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치욕스러웠었죠. A경감은 서장의 폭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 없이 일처리를 한다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 옆에 있다가 괜히 얻어맞는 거 아닌가
경찰서장의 일처리 방식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찰관은 더 있습니다.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추가 진술을 취재진에게 한 것입니다. 최근 퇴직한 일부 경찰관들도 경찰서장의 폭언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 선배로서 후배들이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언해 준 것일 뿐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감찰이 진행 중으로 경찰청은 당사자들을 불러 갑질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충청북도와 도내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 실시됩니다. 2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충청북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과 충북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다음 날인 18일에는 충북대에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병원에 대한 국감이 실시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KTX 오송역 선로 아래의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37억 원을 들여 도정 홍보관을 짓고 있는 오송역 선화 부지에 정부가 460억 원을 투자해 휴게와 국가 홍보 공간이 포함된 K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영상자서전 국가시범사업 추진과 충북아트센터 건립비 지원, 호수가람을 활용한 신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올해 유난했던 이상기후로 영동 감 재배 농가가 울상입니다. 생육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상품성이 있는 상급 감 생산량이 뚝 떨어져서인데요. 경매가 시작됐지만 예년 같은 활기는 사라졌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지역 최대 감 주산지인 영동. 애지중지 기른 감 수확이 한창이지만 수심이 가득합니다. 올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감이 제대로 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5,000제곱미터에 이르지만 살펴보면 작은 감 투성입니다. 여름철 강한 햇빛으로 일소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개당 무게가 200g 이상 돼야 상품으로 값어치가 있는데 올해는 상급 감 생산이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감농사 짓기는 제가 40년이 넘었지만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지금은 1등, 2등품이 없고 3등품, 4등품 등 외품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농가로서는 피해가 엄청나게. 감 작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첫 감 경매가 시작됐지만 가격이 신통치 않습니다. 제법 크고 빛깔이 좋은 감 생산이 저조에 섭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품감이 그 종이 안 나오니까 아마 질이 좀 떨어지니까 아마 가격이 좀 하락된다고 봐야죠. 해마다 12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던 영동감 재배 농가. 올해는 상급 감이 크게 감소해 다가오는 곶감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농가 소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서 충북 선수단이 오늘도 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충북대학교의 소프트테니스는 대회 9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고 복싱과 육상 등에서도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현지에서 박원 기자입니다. 상대 선수가 친 공을 강하게 받아쳐 코트 구석으로 꽂아 넣습니다. 팀을 이룬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춰 움직이며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충북대학교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은 단체전 결승에서 강원대학교를 만나 첫 세트를 내줬지만 내리 두 세트를 따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금메달로 충북대학교 소프트테니스는 대회 9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웠는데 저희 선수들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힘들게 훈련해서 좋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링 안에서 치열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복싱 결승 무대에 오른 충북 선수 3명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줬지만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 3개를 추가했습니다. 우승하고 싶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내년에 더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꼭 금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높이뛰기에서는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한국 최대 4학년 오수정은 170cm는 1차 시기에 성공했지만 173cm의 문턱을 넘지 못해 3위에 올랐습니다.
충북은 현재까지 금메달 49개를 비롯해 모두 175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 목표인 7위 달성은 폐막일 남은 경기 성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내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목표했던 성적을 거두도록. 충북 선수단은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폐막까지 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CJB 박원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악사고도 이 시기가 가장 빈번한데 산악구조대의 인명구조 훈련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저기 등산하다가 좀 발목을 찌면서 넘어져 다쳤는데요. 조난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메고 긴급 출동합니다. 쓰러진 등산객을 발견하자 다리에 부목을 대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산악사고에 대비해 울산소방본부가 진행한 인명구조 훈련입니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200여 건. 월별로는 10월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사고의 36.7%는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길 잃음이 29.7%로 가장 많았고 실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10일 신불산에서 60대 등산객이 넘어져 손목을 다치고 13일엔 60대가 가지산 등산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 등산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구조대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폰을 열어서 구글이나 이제 카카오 맵으로 위도 경도 정도만 알 수 있으면은 저희가 좀 더 구조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파악이 쉬운 안전시설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있는 이 국가지점 번호를 기억해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구조대가 드론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기도 하는데 조난자는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하늘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에 조난자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면 등산로에 설치된 구급함을 이용하면 되는데 119에 전화하면 비밀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행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무리한 산행을 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UBC 뉴스 배던입니다. 충북의 9월 고용률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고용률은 66.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던 6월 고용률보다는 1.4%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4,000명 증가한 95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임금 근로자는 3,000명 증가한 68만 1,000명, 비임금 근로자는 1,000명 증가한 27만 6천 명입니다. 충북의 이른바 투잡 공무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 지역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지난 2020년 82건에서 지난해 118건으로 44% 늘었습니다. 이 중 비영리 겸직이 15% 증가한 것에 대해 대학 겸임 교수나 강사, 기관단체 협의체 임원 등의 영리 겸직은 36건에서 65건으로 80%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겸업 활동을 업무 시간 외로 한정하고 활동 시간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늘 충북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개발기획부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안전 정책 공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글로벌 탄소 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국의 기술 공유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소 정책과 수소 안전 인프라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수소 안전 뮤지엄과 수소 제품 시험 평가 센터 등에서 현장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젓가락을 공통 분모로 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대청호 두루봉 물빛축제 기간에 열립니다. 청주시와 문화재단은 대청호 두루봉 물빛축제의 주제인 음식 여행에 맞춰 젓가락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청주시와 일본 니가타, 중국 칭다오는 지난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해마다 국제 교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청남대 호수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어르신과 관련 기관 종사자 등 5천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노인 일자리 정보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기름과 떡, 쿠키, 화분 등의 시니어 클럽 생산품도 판매됐습니다. 청주시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60만 원씩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대상자는 14,000여 명으로 모두 89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인데 신청을 못한 경우 이달 안에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누림,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옥화 자연휴양림 숲에서 놀자가 기금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지정 기부 사업으로는 동물병원이 없는 면단위 지역을 찾아가 진료를 벌이는 동물의료 사각지대 청주동물원이 찾아갑니다가 꼽혔습니다. 늦더위로 인해 단풍이 늦어지다 보니 단풍 절정의 가을산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레는 단풍 산행 계획도 좋지만 산악 사고도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산행에 나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